액티비티 수명 주기와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 목차인데요. 액티비티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액티비티 수명 주기와 주기의 콜백, 그리고 인스턴스 상태, 상태 저장 및 복원에 대해서 복원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티비티 수명 주기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일련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더 공식적인 표현으로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태와 각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콜백에 방향이 있는 그래프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특정 상태에서 특정 상태로 넘어가는 그 흐름, 그 방향이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가 여러 개가 있더라도 이 액티비티를 만약에 스타트 액티비티 첫 번째 1 액티비티 1에서 액티비티 2를 실행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백을 눌러서 액티비티 1로 돌아갈 때의 상태의 도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 2가 실행되어 있을 때 액티비티 1은 백스택이라는 곳에 저장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액티비티는 1은 멈춰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내비게이션 백 버튼을 눌러서 액티비티 1이 1로 돌아가게 되면 이 액티비티 2는 중간에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destroy라고, 파괴라고 하는데 메모리 사라지게 되고 액티비티 1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create이 됩니다. 생성됨 상태고요. 그다음 started, 시작됨 상태에서는 이제 액티비티의 화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터치는 먹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중간에 멈춰지거나 하는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멈춰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줌이라는 상태에서 유저의 인터페이스를 받게 됩니다. 입력 같은 걸 받게 됩니다. 클릭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즘 상태에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 액션을 통해서 액티비티가 전환되는 시점에 포즈가 호출되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멈춰지고, 두 번째 액티비티가 실행됐을 때 첫 번째 액티비티는 완전히 스탑 상태가 되고요. 만약에 그게 두 번째 액티비티가 나가지는 상태였다면 여기서 이제 메모리를 삭제하는 디스트로이 상태까지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상태는 콜백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성된 상태, created 상태에서는 onCreate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게 되고, 이거는 정적인 어떤 변하지 않는 고정값으로 초기화시키는 코드들이 이 onCreate 콜백에서 실행되고요. onStart에서는 이제 액티비티가 이 화면이 표시될 때, 그리고 onRestart는 다시 중지됐다 다시 돌아온 경우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onResume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onPause에서 이전 액티비티 상태가 돌아가게 되면 onPause가 지금 이 액티비티는 포즈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액티비티마다 독립적으로 이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앱이더라도 그 여러 액티비티 상태들이 다 다르게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이 프로그램 액티비티를 실행시킨다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생성된 상태가 되고요. 그 생성된 상태가 되는 직전에 onCreate 콜백이 호출되고요. 거기서 onStart가 호출된 다음에 started, 시작된 상태, 보여지는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onResume이 되면서 resumed, 완전히 유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resumed 상태,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앱을 사용할 때 보여지는 그 상태고요. 거기서 특정 액션을 통해서 다른 액티비티가 호출되거나 대화 상자가 뜨거나 할 때 포즈 상태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액티비티로 전환되면 스탑 상태가 되고, 돌아온다면 onRestart와 onStart가
이 두 개의 콜백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다시 스타티드 상태 그리고 온 리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종료되는 액티비티라면 스탑에서 온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태로 전환돼서 이 액티비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액티비티 상태, 생명주기의 흐름인 그래프입니다. 이 콜백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함수 오버로딩을 해야 되는데요. onCreate만 필수입니다. 나머지 아까 보셨던 이 나머지 onResume, onStart, onRestart, onPause, onStop, onDestroy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onCreate입니다. onCreate은 액티비티가 처음 생성될 때 호출되고요. 사용자가 런처 아이콘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액티비티에서 실행시키거나 할 때 생성될 때 호출됩니다. 모든 정적인 설정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뷰를 만들고 목록의 데이터를 바인딩 시킨다거나 자동차로 치면 시동을 건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이 onCreate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명주기 동안은 이 액티비티에 실행된다면 이게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한 번만 호출되게 됩니다. 액티비티에 이전 상태가 있는 경우는 번들을 가져와서 뿌려주게 됩니다. 이 이전 상태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오는데요. 이 onCreate에서는 번들 파라미터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받는 번들 파라미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저장해 준 프리머티브 타입, 문자열이라든지 숫자, 불리언 값들을 저장해 놓고 그 값이 다시 뭐 전화가 와서 꺼졌다거나 아니면 전원이 다시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생성되면 하면 onStart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지금 onCreate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라미터로 saved instance state라는 번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티비티가 생성되고 요 아랫줄에 내가 원하는 생성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onStart가 바로 호출되는데요. 액티비티가 사용자에게 표시될 때 호출되고 수명주기 동안 두 번 이상 호출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 넘어갔다 돌아올 때는 onStart가 반드시 호출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가 활성화되면 onResume이 호출되고 이 onStart 다음에 숨겨진 경우에는 onStop이 따라오게 됩니다. onStart 코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까랑 다른 점은 번들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onRestart인데요. onRestart는 액티비티가 중지된 후 다시 시작되기 직전에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 onRestart는 onStart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입니다. 이 넘어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nRestart가 호출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구성해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코드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콜백 함수는 아니고요. 특정 돌아오는 시점에 뭔가 기록하고 싶거나 상태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onResume인데요. 이 onResume이 가장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직전 바로 시작할 때 호출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액티비티의 상태를 완전히 갈무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티비티가 활동 스택의 맨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사용자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실행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끝날 때는 반드시 onPause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onResume도 이전에 onStart, onRestart처럼 파라미터는 없고 이 onResume이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슈퍼 클래스의 onResume 함수를 호출한 후에 밑에 이 밑에 유저가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 onPause인데요. 이 onPause는 일시중지 상태를 만들어주는 콜백 함수입니다. 시스템이 이전 액티비티를 재개하려고 할 때 호출되고요. 액티비티는 부분적으로 표시되지만 사용자는 이 액티비티를 떠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변경 사항을 연구 데이터에 적용하고 애니메이션 및 기타 리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중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onPause가 사용자 액션이 끝난 직후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변경 사항을 저장해야만 합니다. 이 함수가 리턴될 때까지 액티비티가 재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액티비티가 리줌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리소스를 독점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리소스를 독점해서 빠르게 시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onPause에서 이런 변경사항을 모두 저장해야만 다음에 돌아왔을 때, 또는 이 앱이 종료됐다가 다시 켜질 때도 그 값을 저장값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데이터를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를 많이 넣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가 맨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onResume이 다시 호출되고요. 액티비티가 아예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경우는 onStop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기존에 봤던 콜백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죠. 다음은 onStop입니다. 사용자가 액티비티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onStop이 호출되고요. 액티비티가 시작되고 기존 액티비티가 이 액티비티 앞에, 기존 액티비티가 내 액티비티 앞에 나오거나, 그리고 이 액티비티가 파괴되기 직전에 이 onStop이 호출되고요. onPause에 이제 onPause에 너무 오래 걸리는 연산은 이쪽 onStop에 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onPause는 들어갔다 나갔다 일시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라이트하게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고 뭔가 되게 무거운 액션, 오래 걸리는 액션은 이 onStop에서 호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되돌아온 경우는 이 이후에 onRestart가 호출되고요. 사라지는 경우는 onDestroy가 호출되게 됩니다. 콜백은 보시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다음은 onDestroy인데요. 이 onDestroy는 파괴된 상태가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호출되는 콜백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액티비티 구성으로 만약에 완전히 없애거나 다른 앱을 종료하거나 했을 때 마지막으로 호출되는 콜백이고요. 이 액티비티가 시스템의 공간을 점유하고 메모리에 할당한 데이터들을 다 내리는 그런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s finishin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액티비티가 지금 완전히 종료됐는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is finishing 함수를 통해서 if is finishing이면 어떤 코드를 수행하는 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이 onDestroy를 호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는 onDestroy 넣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onDestroy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액티비티 인스턴스의 상태, 액티비티의 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구성, configuration, config이 변경되는 시점에 액티비티는 상태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config이 변경되는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를 회전하거나 시스템 언어를 변경하거나 지역이 변경되거나 멀티 윈도우로 진입할 때 그 레이아웃과 기타 리소스를 무효화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구성이 변경될 때 포즈와 스탑과 디스트로이가 호출될 수 있고요. 다시 액티비티가 실행되면 onCreate과 start와 resume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액티비티의 인스턴스 상태는 이 실행되는 동안 카운터라든지 사용자가 지정한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같은 진행 상태의 정보가 기록되고요. 디바이스를 회전하거나 언어를 변경하거나 뒤로 가기 단추를 누르거나 시스템이 메모리를 지우면 이 상태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상태를 저장해 주는데요. 시스템이 저장해 주는 건 에디 텍스트에 입력된 텍스트와 같은 고유 아이디가 있는 뷰의 상태랑
그리고 시작된 액티비티의 인텐트와 이 엑스트라 데이터를 저장해 줍니다. 그 외에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들은 직접 저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인스턴스의 상태는 on saved instance state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액티비티가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함수가 호출되고 이 세션의 액티비티 인스턴스 데이터만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on save instance state를 함수를 구현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버라이드 해서 구현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화면이 가지고 있었던 show count라는 만약에 화면이 있었다면 이 count 값을 이 out state 기록해주는 이 번들 데이터에다가 기록해 줌으로써 상태가 변경되기 전 상태에 기록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상태를 복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상태의 복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저장된 아까 out state 여기서 저장했던 이 값을 다시 아까 on create에서 이 saved state 번들을 콜백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가져온 값으로 상태를 다시 복원하는 게 가장 선호되고요. 이게 실행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또는 이 on restore instance state라는 함수, 콜백 함수를 구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on start 이후에 호출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건 on create은 액티비티 실행될 때 첫 번째 한 번만 호출되고요. 이 콜백은 on start 이후에 호출되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의 생명주기에 여러 번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n restore instance state라는 콜백이고요. on create에서 복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aved instance state가 널러블한 값인데요. 이 값이 만약에 널이 아닌 경우, 이 값을 넘겨받은 경우는 아까 카운트를 기록했었던 이 앞 페이지에서 이 on save instance state에서 out state의 이 put string을 통해서 카운트를 기록했죠. 이 기록했던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get string으로 카운트를 가져와서 다시 show count라는 텍스트 뷰에 이 값을 다시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 액티비티가 상태가 변경돼서 종료됐다 다시 시작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값을 화면에 제대로 뿌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on restore instance state를 통해서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코드고요. 구현된 시점이 다른 겁니다. 인스턴스 상태와 앱이 세션이 중지됐다 다시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액티비티 인스턴스 상태가 사라지고 완전히 기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션 간의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shared preference라는 공유 환경 설정 이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구 데이터 저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고요.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세션이 넘어갔을 때도 내가 계속 데이터를 사용한다. 가계부를 쓰는데 내가 전날에 기록했던 소비나 어떤 지출 내역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기록하고 싶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쓰거나 이 shared preference라고 하는 공유 환경 설정에다 기록해 줘야만 이후에 앱이 재시작됐을 때도 그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세션이 새로 시작될 때는 모든 상태가 사라지고 기본 모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생명주기와 인스턴스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문서에 추가되어 있는 이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